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안과 질환 가운데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련된 치료제 특허 만료에 따라서 시장 진입을 놓고 국내 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지난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이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 넘는 이렇게 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황반변성이 어떤 질환입니까?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황반변성 이제 눈으로 보자면 우리 눈 구조에서 맨 앞에 있는 게 각막입니다. 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있는 게 망막인데 네. 이 망막 중심부에 있는 게 황반인데 이게 변하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끼거나 아니면은 그 노폐물로 인해서 또 혈관들이 새로 생기는 네. 질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건성 황반변성, 그다음에 뒤에 후자는 그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네. 황반은 그 시세포 대부분이 모여 있어 황반변성을 방치하면 시력이 영영 잃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건성 황반변성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현재는 그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제, 그러니까 의사들이 직접 하는 치료제들이 없고요. 네. 습성 황반변성은 아일리아하고 루센티스가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데 글로벌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은 예. 지난해 글로벌 기준으로 독일 바이엘과 미국 리제레론의 그 아일리아가 93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제넨틱이 약 35억 달러, 130조 정도니까 한 17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들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도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바비스모의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그 마켓 리서치 퓨처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 시장은 오는 2027년 약 153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봤듯이 이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 정말 치열하게 바이오시밀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계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아일리아하고 루센티스는 눈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주사제입니다. 네. 핵심 특허는 물질 특허인데 미국은 내년 6월, 그리고 유럽은 2025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 아일리아와 관련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거나 지금 출시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삼청당 제약, 알테오젠, 그리고 로피바이오 등이 있고 예. 해외에서는 인도의 최대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그 바이오콘이 인수한 비아트리스, 그리고 독일의 포마이콘, 암젠, 그리고 아일랜드계 그 알보텍 등이 있습니다. 보통 원 개발사들이 이렇게 신약 독점권을 확보하게 되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특허를 계속 연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네. 상록수라고 해서 에버그린, 항상 푸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 전략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난달 그 아일리아 개발과 판매사인 리제레논과 특허 1심 승소해서 미국에서 승소하면서 시장 진입에 큰 허들을 넘었습니다. 지난 4월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금 빠른데요. 지난 9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그 동등성 연구 결과, 그러니까 즉 원 의약품과 지금 우리가 개발한 의약품이 효과가 같다. 네. 이걸 입증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미국 허가 신청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삼청당 제약도 지난달 그 유럽 15개국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그 해외 제약사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2월에 본 계약을 클로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인 아미코젠의 그 관계사인 로피바이오 역시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입니다. 비아트리스는 워낙 좀 미국에서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종료하고 지금 품목 허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가장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루센티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루센티스도 한번 살펴보죠. 루센티스는 지난 7월 유럽 특허가 만료됐으며 앞으로 2026년에 6월에 미국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네. 유럽하고 미국 특허 약간씩 기간적인 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러면 원 개발사들은 가격을 상당히 깎아서 출혈 경쟁을 합니다. 한 30%씩 이렇게 깎아서 특허 복제약이 나오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예. 특히 이 업체들이
각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누가 빨리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전략을 많이 구사합니다.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그 미국과 유럽의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출시한 가운데 지난 8월 바이오테크 테바사, 이스라엘 테바계가 그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또 코이러스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고 국내에서는 종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서 내년 1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 살펴봤는데 바이오 벤처들은 좀 행보가 다르다면서요? 네, 대형사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곳을 진출을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상당히 지금 무게 중심이 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또 바이오 벤처들은 신약 개발 쪽으로 이렇게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통, 개발에 나서는 거네요. 네,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다국적 제약사에서 효과가 좋으면 라이선스하고 기술 수출하라는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황반변성 치료제에서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MD면 안지오랩,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제약사에서는 일동제약이 준비하고 있고요. 건성 황반변성은 치료제가 표준 치료제가 없고 레이저 치료만 있는데 올릭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황반부종, 그러니까 황반이 이렇게 붓는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경구용 제제로 실제 그 큐라클이 지금 준비하면서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좀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안지오랩은 그 입으로 먹는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만은 경구용 습성 황반변성 주사제가 아닌 네. 환자의 어떤 복약 수능도를 좀 높이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개발하고 있고 치료제가 없는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올릭스가 짧은 간섭 리보액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리고 합병증 부분에서는 큐라클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올릭스와 큐라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구개발 현황은 어떤지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두 회사는 모두 프랑스의 안과질환 전문 제약사인 떼아사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올릭스는 지난 2020년 그 떼아사의 기술 후보, 신약 후보 4건을 최대 9천억의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이 가운데서 OLX301A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술 협상을 통해서 아태 지역을 제외한 판권을 이전하면서 단일 품목 4,600억가량의 기술 수출을 이뤘습니다. 큐라클은 어떻습니까? 네, 큐라클 같은 경우는 올해 떼아사에서 그 황반 변성을 지금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총 2천억 원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지난 10월 그 미국에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들어가면서 내년에 임상 이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